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0년도 제4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은 구형파 신호의 구성은 4번 직류성분, 기본파 성분, 무수히 많은 고조파 성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구형파는 어떻게 생긴 게 구형파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긴 게 구형파예요. 그래서 이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2번 시간의 함수 ut-a ut-b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런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냥 암기하고 갈게요. 이런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fs 함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ft의 최종값은, 자, ft의 최종값, 시간의 함수에서의 최종값은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고요. s함수일 때 최종값을 s를 0으로 보내고 s함수에 s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게 s함수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s에 fs 함수를 곱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리고 요 리미트 요런 거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s를 그냥 0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즉 그냥 s에다가 0을 적용하면 됩니다. 0 적용하면 요건 얼마가 남죠? 1분의 3 요것만 남네요. 그러면 요 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인 3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직접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대칭 좌표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비대칭 삼상회로의 접지식 회로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접지식 회로의 삼상평형이 아닌 비대칭이면 접지선에 영상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요. 1, 2, 3번 요거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5번 교류에서 파형률을 옳게 나타낸 것은, 요 공식 찾는 문제예요.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파형률 말고 파고율이라는 것도 있죠.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66번 9옴과 3옴인 저항 6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였을 때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자, 요거 2020년도 1, 2회 65번 문제랑 이제 동일한 문제인데요. 자,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면, 자, 우선 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보면 A 단자에서 9옴과 여기 3옴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9옴과 3옴 쪽으로 나눠지고요. 요 3옴이 또 9옴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 다음에 요 3옴은 3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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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옴 이렇게 나눠지고요. 요 3옴은 9옴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B단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9옴, 여기서 9옴, 그 다음에 이 9옴은 3옴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요 연결된 부분에서 9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이 회로랑 동일한 회로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A, B 단자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합성 저항을 구하는데 여기만 따져보면 요거 Y결선이에요. 그죠? 요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시켜 줍니다. 자,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요. 요게 Y결선이죠. Y결선에서 이제 델타 결선 이렇게 등가 변환시켜 주는데, 여기 있는 저항값은 요거랑 마주보는 저항값 요거죠. RC분의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를 다 더해 줍니다. 요 공식이에요. 만약에 얘를 구한다. RBC를 구한다. 그러면 RBC와 마주 보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기 RA분의 똑같이 RA, RB 플러스 RB, RC 플러스 RC, RA다. 얘를 구한다. 그러면 RCA는 얘랑 마주보고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럼 RB예요. RB 분의 RA, RB 플러스 RB, RC 플러스 RC, RA다. 요런 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요게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해주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해서 얘를 델타 결선으로 바꿔주면, 이쪽에 델타 결선으로 바꿔주면 이 마주보는 게 여기 요 저항값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죠? 분의 얘 곱한 거, 그 저항 R로 두면 R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그냥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그러면 3분의 얘랑 곱한 거 3, 3은 9 플러스 얘랑 곱한 거 3, 3은 9 플러스 얘랑 곱한 거 3, 3은 9. 이렇게 하면은 3, 9, 27, 27분의 3이네요. 그럼 약분하면 9지요? 그래서 여기에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할 때 여기에서의 저항값은 9옴이다. 여기 3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세 개의 저항값이 다 같게 나옵니다. 예,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Y결선을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바꿔놓으면 9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이 9옴과 9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지요. 병렬. 그러면 9옴과 9옴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의 합성저항은 합분의 곱. 요거 하면 4.5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저항값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 합성저항은 반으로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합성시키면 델타 결선으로 4.5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B 단자의 합성저항이니까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회로를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4.5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는 회로죠. 그러면 요거 직렬이니까 얘는 더하고 얘는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수로 합성저항 구하면 되죠. 그래서 더한 거랑 4.5랑 합분의 곱,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합성저항은 3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옴. 예. 요거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환산해주는 요 공식 이용해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7번 시간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서 쓸 때 라플라스 변화는 요 내용 암기하고 가는 거지요. 예, 요거 라플라스 변환표에 있어요. 1권 이론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t의 n승이 2니까 s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예요. a에 n이 2니까 2 플러스 1에 2의 팩토리얼이네요. 요 팩토리얼은 자 2면 1 곱하기 2 해서 2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이잖아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6. 4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24.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요 팩토리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예. 자, 요거는 2니까 그 2의 팩토리얼 1 곱하기 2 해서 그냥 2네요. 얘는 3이고요. 그러면 S 플러스 A의 3승분의 2.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스스로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RC 직렬회로의 과도 현상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건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RC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 과도 현상은 뭐냐면 자, 회로에서 스위치를 딱 ON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정상치 범위의 전류치입니다. 요게 정상 범위의 전류치면은 전류가 정상 범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정상 범위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 정상 범위까지 가는 요
요 구간을 과도 구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상치까지 가는 63.2%, 요 63.2%까지의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시간을 시정수라고 하는데, RC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저항과 캐피턴스를 곱한 값이에요. 이 시정수가 점점 커지면, 점점 길어지면, 63.2%까지 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과도 구간은 점점 길어지겠죠. 그죠? 과도 구간이 길어지면 과도 전류값은 천천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입력을 I1S, 출력을 요거 I2입니다. I2S라 할 때 전압비의 전달함수는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지요. 여기서 입력을 V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고요. V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전압을 구한 다음에 입력분의 출력으로 식을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입력부터 볼까요? 입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 플러스 여기에 전압이네요. 여기는 요게 전압, 우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예요. 근데 여기 임피던스 병렬이죠. 그러면 합분의 곱에다가 전류값, 여기선 전류가 IS, S 함수니까 이렇게 곱해준 거, 이 전압 플러스 여기 R2, 여기 걸리는 전압은 저항값에다가 전류 IS 곱한 값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입력이에요. 근데 IS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IS로 묶고 두 개 이렇게 더해주면 그 입력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분모, 분자 요거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분모는 R1 플러스 CS분의 1, 요거 통분하면 CS분의 R1, 분모에다 CS 곱해준 거니까 요 분자에다도 CS 곱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CS분의 1, CS 동일하니까 통분해주고 RCS 플러스 1 분의 CS분의 R1은 CS분의 R1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되고 플러스 R2 IS. 자, 요거 번분수죠. 번분수.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CS에 R1 CS 플러스 1, 먼 거 곱해서 분자 R1 CS. 그러면 얘랑 약분되니까 남는 건 R1 CS 플러스 1 분의 R1이 되겠네요. 이것과 요거 지우면 이렇게 되겠죠. 요것과 요것 통분해 볼까요? 통분하면 분모가 동일해야 되겠죠. 뭘로? R1 CS 플러스 1로. 그래서 분모에다 요거 곱해주면 분자에다도 얘 곱해줘야지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곱해주면 얘는 R2 플러스 R1 R2 CS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해주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얘가 입력. 자, 출력 볼까요? 출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압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네요. 그러면 V는 I 임피던스. 여기서 임피던스 저항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출력은 저항 R2 곱하기 전류. 자, 얘가 출력입니다. 그러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얘 분의 출력 IS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1분의 R2가 되겠네요. 1분의 R2 나누기 얘가 되니까 요거 적어볼까요? 요거 분수분의 분수, 번분수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먼 거 이렇게 곱하면 R2에 R1 CS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R1 R2 CS 이렇게 곱하면 R2.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식은 얘가 되겠네요. 얘가 전달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게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분수 정리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리하는 겁니다. 요거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0번 전류 i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시료값은, 자, 전류값이 뭐 사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졌네요. 이걸 뭐라고 하죠? 비정연파라고 하지요. 비정연파는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각 고조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류분은 요 사인 이런 게 없는 게 직류분이에요. 그런데 뭐 그냥 숫자만 있는 게 없죠. 그럼 직류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메가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게 얘가 기본파. 그리고 오메가 앞에 적혀져 있는 숫자로 고조파의 차수를 알 수가 있는데, 요 오메가 앞에 3 있죠. 그래서 얘는 3차 고조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요렇게 비정연파를 확인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시료값이시죠. 시료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그 다음에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구하는데, 요거 사인파에서의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구합니다. 그럼 기본파의 시료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최대값은 요 앞에 있는 숫자를 최대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본파의 시료값은 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눈 값이죠. 그래서 여기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여기 기본파의 시료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제 3고조파의 시료값은 요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이 시료값이 되겠죠. 그래서 3고조파 시료값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한 값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고학년 계산기 넣고 계산하면 35.36이 시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올림하면 35.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비정연파 시료값 구하는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직접 구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평형 삼상부하의 결선을 y에서 델타로 하면 소비 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자, 델타로 바꿨을 때 y의 몇 배가 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뭐죠? 삼상에서는 3 전류값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입니다. 여기서의 이 전류는 y결선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해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전압으로 나타내면 3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R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의 이 전압이 전압 2로 할까요? 여기서는 전압 2, 전압이 여기 상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식을 나타낼 때 대부분 상전압보다는 선간전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간전압으로 나타내 보면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 VL이라고 표현할게요. VL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더 큽니다. 그러면 상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나타내면 루트 3이 넘어가면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에서의 요 상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나타낸 요 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번분수지요.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요 R은 1분의 R 해서 먼 거 곱해서 분자,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제곱을 여기다 제곱하고 여기다 제곱하고 여기다 제곱하면 우선 선간전압의 제곱 나누기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3 두 번 곱하면 3이 되지요. 그래서 3, 그 다음에 저항의 제곱.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요. 얘는 저항을 두 번 곱해 준 거기 때문에 제곱하고 여기 저항 R하고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Y결선, 삼상 Y결선에서의 소비 전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델타 결선에서의 소비 전력 구해볼까요? 델타 결선은 이렇게 생긴 게 델타 결선이지요. 우리 좀 전에 Y 결선에서는 여기 요 전류를 전압으로 나타낼 때 상전압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저항분의 상전압. 근데 상전압은 Y 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다 해서 우리 이렇게 적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전압 대신 성간전압을 적용해도 그냥 요런 식이 돼요. 네, 요렇게. 그래서 R분의 성간전압의 제곱. 요거 제곱을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면 3 곱하기 R의 제곱분의 성간전압의 제곱.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R의 제곱은 R이 2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제곱과 R 요렇게 약분하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R분의 성간전압의 제곱, 요게 뭐라고요? R분의 성간전압의 제곱. 요게 Y결선에서의 소비 전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의 소비 전력은 Y결선의 소비 전력의 3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1번의 답은 3번 3배가 되겠습니다. 여기 Y결선, 델타 결선에서 상과 성 간의 전압과 전류 말씀 안 드렸죠. 전류는 Y결선에서의 전류는 이게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면 상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Y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동일하고요. 델타 결선에서는 상의 전류가 선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가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선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크고 상전류는 선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가 작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Y결선, 델타 결선에서의 상과 성 간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수술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대칭 육상 성형 결선에서 상전압이 200V이면 선간전압은 몇 볼트인가? 여기서 성형 결선 뭐 얘기하는 거죠? Y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Y결선에서의 성간전압 구하는 건데 이게 상수에 따라서 그 값이 성간전압이 달라지겠죠. 그거를 공식으로 나타낸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2 곱하기 상전압, 여기 상전압 200V 줬죠? 곱하기 사인에 만약에 육상 성형 결선이다. 그럼 6분의 파이예요. 근데 여기 파이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3.14일까요? 아니죠. 여기 사인 뒤에 이 값은 뭐예요? 각도입니다. 각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있는 값들은 다 각도예요. 각도. 각도에서의 파이는 180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 180도 적용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런 내용을 문제에서 주는 요 단서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2 곱하기 상전압 200 곱하기 사인에 육상이죠? 그럼 6분의 파이는 180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200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요 중간 단계에 요거 계산 안 하고 그냥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요거 이렇게 적용해도 200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73번 대칭 3상으로 Y결선 상상도화가 있다. 각 쌍의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ohm이고 부하전류가 20A 하면 피상전력은 피상전력 3상에서의 피상전력이죠. 3상에서의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데 여기서의 이 전압은 선간전압을 의미하고요. 여기서의 전류는 선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요게 선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이 적용됐다 하면은 3 곱하기 상전압 곱하기 뭐 Y결선에서는 뭐 선전류나 상전류나 동일한 거니까 여기다 뭐 선전류를 대입하든 상전류를 대입하든 뭐 관계는 없어요. 자, 만약에 상전압이 적용이 됐다 하면은 3을 곱해주고요. 선간전압이 적용이 됐다 하면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피상전력이니까 요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결선, 그리고 한 상의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 요거 크기로 나타내 볼까요? 크기? 그러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 씌워서 크기 나타낼 수 있죠? 얘 나타내면 5. 그래서
Y결선에서는 선에 흐르는 전류와 상에 흐르는 전류 동일하다고 했어요. 우선 요 전류와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요 상의 전압을 우선 구해볼까요? 상전압은 V는 IZ.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0A. 그죠? 상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상의 임피던스는 좀 전에 5옴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10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선간 전압은 요 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다고 했어요.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은 상에 걸리는 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간 전압은 100 루트 3 해서 여기다 적용하면 루트 3 곱하기 100 루트 3 곱하기 20은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도 20A죠. 하면 요때 피상 전력은 6000VA.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상전압과 상전류를 적용하면 3을 곱해야 된다고 했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상전압은 100V,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100V 곱하기 Y결선에서는 선에 흐르는 전류와 상에 흐르는 전류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20A. 이렇게 해도 6000V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4번 대칭 N상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 이거 공식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대칭 N상, 요거 이제 다상교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는 이렇게 구합니다. 요 N이 뭐예요? 네,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그 위상차를 구한다는 거. 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5번 그림은 평형 3상회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결선도이다. 각 계기의 지시가 W1. 요게 뭐예요? 이게 전력량계네요. 킬로와트. 2.36 킬로와트를 지시하고 W2. 여기도 전력량계가 있죠. 예, 5.95 킬로와트다. 그리고 여기서의 선간 전압이 200V. 그리고 여기에 선에 흐르는 전류가 30A일 때 이 유도전동계 역률은 역률을 물어봤네요. 이거는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력계법을 구한 역률은 우선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역률을 나타낼 수 있죠. 그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자, 요 이전력계법으로 유효전력을 구하면 요 두 개의 전력값을 더해줍니다. 이게 이제 유효전력값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전력값을 더해주면 유효전력 8.31kW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게 3상 유도전동기죠. 3상 유도전동기의 피상전력은 루트 3 VI. 루트 3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V는 뭐예요? 선간전압. 전류는 선전류. 그죠? 문제에서 줬어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200V, 그 다음에 선전류 30A. 이렇게 하면 1392VA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유효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그럼 얘도 킬로 단위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킬로 단위로 바꿔주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고, 점 3개 앞으로 찍으면 10.392 킬로볼트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상전력 여기다 적용하고 유효전력 여기다 적용하면 10.392분의 8.31 곱하기 100. 이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 한 거죠. 79.9%. 자, 79.9%는 약 80%다 해서 역률은 1번 80%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은 두 개의 전력값을 더해줘서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세요.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 태분한 정리를 사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이 등가 회로를 만들고자 할 때 V볼트와 R ohm의 값은 요 전압과 요 저항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서 태분항의 정리는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전압 하나와 저항 하나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정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전압은 어떤 전압을 의미하냐면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죠? 그럼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요 이옴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AB는 지금 개방되어 있지요. 요 회로를 조금 우리가 보기 편한 회로로 바꾸면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예,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얘가 3옴, 2옴, 여기도 저항이 있네요. 여기 1옴, 1옴. 그런데 요 1옴에 여기 이제 요 전압, 여기 10V의 전압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가 개방되어 있으면 요 1옴에 전류가 흐를까요? 요 1옴에 개방되어 있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무시해줘도 돼요. 그래서 요 2옴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이렇게 단순하게 만든 회로에 요 전압이 되는 거예요. 요 전압이 AB에 걸리는 전압이죠. 자, 그래서 AB에 걸리는 전압, 요 전압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여기 V2라고 할까요? V2는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합니다. 3 플러스 2. 그리고 분자에다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에 저항값을 올린 다음에 전체 전압을 곱해줘요. 그 공식이 이렇게 해서 식이 된 거죠. 자, 해서 계산하면 4V.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4V예요. 그래서 여기 A, B 단지에 걸린 전압 4V. 그리고 이젠 요 회로에서의 합성 저항, 모든 저항을 합성했을 때의 저항값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전류원은 개방, 전압원은 단락 시킨 후에 합성 저항을 구해요. 근데 여기 전압이죠, 전압. 전압이니까 단락시켜서 합성 저항을 구하면, 자, 2옴과 3옴, 요 3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도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병렬입니다. 요 병렬된 값과 요 1옴은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1옴 플러스 병렬의 합성 저항 합분해 곱시죠.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 2에 3 곱하기 2. 예, 요거 계산하면 여기에 합성 저항 값은 2.25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게 태분항의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V. 뭐 전압만 구해도 이 문제는 답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4V의 저항값은 2.25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7번. A상의 전압이 3V, B상의 전압이 E-J3V, C상의 전압이 4 플러스 J3V의 3상 불평형 전압의 영상전압은? 영상전압의 공식은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C상의 전압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영상전압이에요. 그러면 얘 여기다 적용하고, 얘 여기다 적용하고, 얘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이 되겠네요. 실수는 실수끼리 해주면 요건 뭐예요? 3분의 1에 2, 그러면 9가 되겠네요. 9 플러스 허수는 허수끼리 마이너스 J3 플러스 J3. 그럼 얘는 없어지겠네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9 하면은 3V. 이때 영상전압은 3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또 영상전압 말고 또 뭐 있죠? 정상전압, 역상전압이 있지요. 정상전압은, 자, V1으로 나타내고요. 3분의 1에 A상의 전압 플러스 A의 B상의 전압 플러스 A제곱의 C상의 전압으로 구하고요. 역상전압 있지요. 역상전압 V2로 나타내고요. 3분의 1에 A상의 전압 플러스 A제곱의 B상의 전압 플러스 A의 C상의 전압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참고로 여기서 A는 크기가 1이고 각도는 120도를 나타내고요. A제곱은 크기는 1이고 120도를 한 번 더 돌리면 240도죠. 그래서 크기는 1이고 각도는 240도다. 요걸 의미한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우선 여기서 물어본 건 영상전압이니까 예, 여기 A, B, C상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3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예, 불평형 전압에서 영상, 정상, 역상 전압 구하는 거.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공식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8번 기전력이 3V, 내부 저항이 0.5옴의 전지 9개가 있다. 이것을 3개씩 직렬로 하여 3조 병렬 접속한 것에 부하저항 1.5옴을 접속하면 부하전류는, 자,
봅시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기전력의 3V에 내부 저항이 0.5, 전지 9개가 있대요. 근데 3개씩 직렬. 요게 내부 저항이 0.5의 전지를 3개를 이렇게 직렬로 하고 3조로 병렬. 요거를 3조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다가 1.5ohm의 부하를 접속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해라. 요런 문제가 되겠죠. 전류는 I는 R분의 V지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 저항은 여기 합성 저항이 되겠네요. 합성 저항. 자, 우선 합성 저항부터 구해볼까요? 저항 0.5, 0.5, 0.5 세 개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 합성 저항은 1.5ohm이 되겠네요. 1.5, 1.5, 1.5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병렬의 합성은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분의 1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병렬로 했을 때는 합분의 곱 아닌가요? 그러면 1.5 플러스 1.5 플러스 1.5분의 1.5 3개 곱한 걸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병렬일 때는 원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맞아요. 자, 2개일 때는 합분의 곱이 맞아요. 2개일 때는. 왜냐? R1, R2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자, 요걸로 해볼게요. 원래는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이에요. 원래는. 자, 요거 정리해볼게요. 그럼 얘 여기다 할까요? 자, 얘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2개 통분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R1에다가 R2를 곱해요. 그러면 분자에 R2 곱해줘야죠. 여기는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R1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분자에도 R1을 곱해줘야 돼요. 그죠? 이거분의 1. 그래서 얘를 또 정리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통분해줍니다. 이거 분의 R1 플러스 R2 분의 1도 1분의 1 하면 요 분수분의 분수죠? 번분수.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래서 저항 2개를 병렬로 할 때는 합분의 곱이 되지만 3개 이상 될 때는 합분의 곱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원초적인 공식 얘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3개니까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 플러스 1.5분의 1분의 1에다가 1.5의 저항을 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합성 저항은 2ohm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압은 3V, 3V, 3V. 문제에서 기전력이 3V라고 했죠. 요 3V 직렬로 되어 있으면 요거 몇 볼트? 9V.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으니까 여기 9V, 여기 9V, 여기 9V. 전체 걸리는 전압은 9V. 네. 그래서 2분의 전압 9 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4.5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직접 계산해 보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9번 직류전압 100V를 가하면 500W가 소비되고 교류전압 150V를 가하면 720W를 소비하는 코일이 있다. 코일이 있답니다. 코일은 무슨 성분이에요? 리액턴스가 2가지 성분이 있는데 코일은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 X로 표시할게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XL로 표시하지요. 얘는 오메가 L로 계산되는 리액턴스예요. 요 기본입니다. 코일의 저항과 리액턴스. 자, 저항과 리액턴스로 나타내는 건 뭐죠? 임피던스죠. 저항과 코일이니까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저항과 리액턴스를 구하란 문제인데 우선 소비 전력을 줬어요. 우리 소비 전력은 우리 좀 전에 몇 번이죠? 71번에서도 했어요. 소비 전력은 I제곱 R로도 구할 수 있고요. R분의 V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항값을 먼저 구해볼까요? 직류 몇 볼트? 100V. 직류 100V를 가하면 500W. 그래서 여기서 저항값을 기준으로 DC 소비 전력은 저항분의 V의 제곱. 여기서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서로 자리 바꿔도 식은 성립하지요?
이런 거예요. 2분의 10은 5입니다.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자리 바꾸면 5분의 10은 2 맞지요? 예, 그래서 요렇게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의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자리를 바꾸면 저항 R은 소비전력 분의 전압의 제곱이다. 자, 소비전력 500W 적용하고 전압 100V 적용하면 이때 저항값은 2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저항값은 구했어요. 25. 그러면 답은 3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네요. 리액턴스 한번 구해볼까요? 리액턴스. 자, 우선 요거 교류 전압일 때, 직류 전압일 때는 소비 전력이 500W였고 교류 전압 150V를 적용할 때는 720W였대요. 자, 그러면 교류의 소비 전력은 요것도 똑같이 요렇게 I 제곱 곱하기 R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I는 임피던스분의 V 이렇게 계산하지요.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V가 적용되고 얘를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왜냐? 임피던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크기 어떻게 구해요?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의 루트 씌워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지요. 이렇게 해놓고 제곱 이렇게 적용하면 전압의 제곱이 되고 요 분모의 제곱을 하면 루트와 제곱이 없어져서 R의 제곱 플러스 유도성 리액턴스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 저항값은 구했으니까 우리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로 식을 정리하면 우선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서로 자리 바꿔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게 요 리액턴스 값이잖아요. 그럼 얘 넘기면 플러스 저항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저항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곱 없애주려면 양변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 제곱과 루트 없어지고 리액턴스만 남겠네요. 그래서 식은 리액턴스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의 전압, 교류 전압이잖아요. 그죠? 150V의 제곱, 그리고 저항값은 우리 25ohm이라는 거 구했고요. 이때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소비 전력이 720W 마이너스 20의 제곱, 저항의 제곱.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의 리액턴스 값은 15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요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직류에서의 소비 전력은 요런 식으로. 요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직류에서는 저항만 요렇게 되어 있죠. 저항으로. 왜 저항을 적용했냐면 직류에서는 리액턴스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항값만 존재해요. 그래서 직류에서의 임피던스는 그냥 저항값이에요. 직류에서는. 근데 얘는 이제 교류니까 리액턴스 값이 적용이 된 거고요. 얘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번 E1이 이런 값이고 E2가 이런 값일 때 E1에서 E2를 뺀 값의 실효값은 자, 요 순식값에서 요렇게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순식값을 복소수로 나타낸 다음에 복소수로 계산을 해요. 복소수는 더하고 빼기 하기가 이것보단 쉽잖아요. 그죠? 실수끼리 연산하고 허수끼리 연산하면 복소수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복소수로 바꿔놓고 계산한 다음에 그 실효값을 구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복소수로 나타낼 때는 우선 요 E1의 실효값 E1의 실효값에다가 각도 요런 식으로 우선 크기와 각도를 나타내서 그 다음에 얘를 복소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크기는 실효값, 얘 실효값이 들어갑니다. 실효값은 요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누죠. 그리고 요 뒤에 각도는 오메가 t의 각도예요. 근데 여기는 오메가 t에 더해진 것도 빼진 것도 없죠. 그러면 각도는 0도입니다. 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얘는 크기가 6이고 각도가 0이다. 얘를 복소수로 나타낼 때는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요 세타가 0도잖아요. 그죠? 코사인 0도면 1이고 사인 0도면 0이네요. 그래서 이 원은 그냥 6V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2는 요 크기 시류값이에요.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누고 각도 여긴 마이너스 60도를 뺐네요. 그럼 요 기준에서 60도가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0도.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나눠지면 크기는 4, 각도는 마이너스 60도. 요거 똑같이 북소수로 나타내면 4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사인 60도. 예,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 마이너스 j 2 루트 3이다. 여기서 요거 마이너스 6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0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건데요. 요게 이제 위상차로 보면 요게 이 위상보다 이제 늦은 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자체가 늦은 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60도 적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마이너스 60도를 적용하든 그냥 60도를 적용하든 답은 똑같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해서 값은 이 값이 나오고 이제 얘랑 이제 빼야지요. 예, 얘랑 빼면 요거 실수는 실수끼리 하면 4,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j2 루트 3이 되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크기로 나타내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이제 크기, 즉 예, 시료값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2 루트 7이다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요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순식값을 가지고 크기와 각도로 요렇게 나타내고 요 크기와 각도로 나타내는 걸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예, 요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0년도 제4회 회로 이론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닙니다. 회로 이론에서 한 10개 이상만 맞아주면 성공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내가 풀어서 좀 어렵다 하면 그냥 문제 읽고 답 암기하고 해설 이런 계산 문제면 한번 그냥 쭉 써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고학년 계산기 한번 눌러보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하면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 그냥 그걸 좀 모든 걸 다 이해하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안 나오고 딱 이번 회차에만 딱 나왔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다. 그럼 그거 알아도 나중에 나올 확률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계속 좀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다 하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하시자고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61번부터 80번까지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